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할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전문 강사 김향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여정 웰다잉 안에서 움직이는 100세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웰다잉은 그 끝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살기 위한 시작점인 것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웰빙,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체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몸이 아프면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요. 인간관계도 싫어요. 삶의 의미조차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고통을 줄이고 또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과 또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 선택권과 결정권,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행하는 것이 웰다잉인 것입니다. 웰다잉의 실천 중에서 신체적 건강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웰다잉의 강의로 움직이는 100세, 건강한 몸이 만드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를 먹더라도 또 비단결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절경을 본다 한들 건강하지 않으면 좋음과 아름다움, 경이로움 그 자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인 신체적 건강은 웰다잉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웰다잉과 신체적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증 관리의 개념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통증과 증상을 줄여들어서 평온한 웰다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아프면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온하지도 않죠. 그래서 통증 관리 개념의 웰다잉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율성 유지. 이것이 뭘까? 건강한 신체 기능이 웰다잉 과정에서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자율적으로 자기가 뭐든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존엄성이 높아집니다. 존엄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적 안정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또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어서 기쁜 생활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 이것이 신체적인 건강의 웰다잉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삶의 질이 엄청 향상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건강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1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의료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체 상태에 따른 의료 지원이 웰다잉의 선택권과 편안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도 가는 것도 우리가 신체 상태에 따른 우리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요, 신체적인 건강은 통증 완화, 그다음 자율성, 심리적인 안정, 또 삶의 질을 통해 웰다잉의 다양한 부분에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신체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신체적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신체적 변화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한 변화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딱 3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육량 감소, 두 번째로는요, 심폐 기능의 감소,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이렇게 3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근육들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근육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골격근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데요. 팔과 다리, 몸통 등 대부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이 골격근입니다. 둘째는요, 심장근입니다. 오직 심장에만 존재하면서 평생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셋째는 평활근이에요. 이것은 위, 장, 또 혈관 이런 내장기관에 존재하면서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 평활근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육은 3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의 웰다잉 움직이는 100세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체의 대부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골격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이런 우리의 근육은 30세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요. 또 65세 이후는 매년 3에서 8%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WHO에 따르면 이 수치는 별다른 운동 없이, 우리가 숨쉬기 운동만 한다 하잖아요. 별다른 운동 없이 생활하면 70세 이후엔 젊은 시절의 근육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뚝불뚝 이렇게 근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근육은 건강 수명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건강 수명의 원동력? 건강 수명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잠시 뒤에 수명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대한노인병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근육량이 1% 감소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2배로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2배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또 낙상 위험은 3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발병률이 증가할까요? 답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고 또 관절을 지탱해주고요. 또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시켜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으로 처방을 주시지 않고 운동으로 처방을 주셔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했더니 디스크를 싸고 있는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이 근육이 이렇게 관절들을 지탱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들이 만약에 중요한 근육들이 손실이 된다면 당연히 질병이 찾아오고 발병률이 높아지겠죠.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근육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중요하다면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을 단순히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건강에 대해 보험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보장성을 보고 보험을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운동으로 보험을 드신다면 나중에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꼭 보장을 받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노인운동학회 사례집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78세의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약과 운동 이렇게 세트 개념으로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 할아버지는요, 약 복용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식사 후 30분 후, 식사 후 30분. 이래서 약 드시고요. 엄청 열심히 복용을 하셨는데 그 반대로 운동은 소홀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TV를 보니까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운동은 아주 좋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추천받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의자 스쿼시 10회, 그 다음에 실내 걷기 20분을 6개월 동안 실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을까요?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하네요. 또 주변 친구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가 운동 후에는 낙상 골절 불안이 해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우리가 엄청난 근육 운동이 아니고 또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이 아닐지라도요, 김 할아버지처럼 간단한 운동을 한다면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또 그것이 웰다잉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운동의 효과는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김 할아버지가 그렇게 효과를 얻은 것은 매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앞서 근육 운동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이오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오카인은 근육 운동 할 때마다 분비되는 항염증 호르몬입니다. 생체 활동 물질로서요, 우리 몸에 숨은 면역 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서라면은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것을 비서라는 그 이미지에 담아 있잖아요. 마이오카인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에 대해서 척척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겠죠.
마이오카이는요, 혈류를 타고 간으로, 뇌로, 우리 지방 조직으로 또 면역세포까지 이동을 하면서 아주 혈당 조절을 해줍니다. 또 면역력을 상승시키죠. 또 염증을 제거합니다. 또 신진대사를 관리하면서요, 특히 노인성 질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마이오카인을 막 분비해요.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육 운동은 단순히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의 질병 방패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폐기능 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DC라고요,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 보고서에 의하면요, 10년마다 심폐기능이 약 10% 감소한다고 합니다. 10년에 10% 되게 크죠. 1년에 1%씩 계속 감소한다고 하네요. 이 수치를 CDC에서는요, 조용한 건강 침식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침식이 뭔가 찾아봤어요. 침식은 조금씩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침식한다, 건강을 깎아내린다라는 뜻이겠죠. 이 의미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기능 저하가 있다는 것을,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래요. 우리가 심폐기능 저하는요, 호흡곤란, 또 체력 저하, 피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거는요, 웰다잉에서 추구하는 평온함과 존엄성을 저해합니다. 우리가 심폐기능이 약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요,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 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엄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조차도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워진 상태를 증가시킨대요. 그러니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어요. 고혈당과 또 심혈관 부담으로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 중 3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모든 부분에서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발톱까지도 노화로 인한 변형이 오는 걸 아시죠? 이것은 노화하면서 기능 저하가 되는 것은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능 저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학적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가 신체적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능 저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걷기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중 걷기는 아주 효과가 굉장히 높대요. 여러 기관에서 앞다투어 걷기의 효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PNAS에서 걷기 운동만으로도 뇌 속 기억 저장소인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한다고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머리에 와닿아요. 걷기 운동만으로도. 또 알츠하이머 협회 보고서에는요, 치매 역시 걷기 운동만으로도 30%가 줄어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3%도 아니고요, 30%입니다. 이 30%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러니 얼마나 걷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를 알고 또 실행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은요, 정말 걷기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 걷기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규칙적인 걷기를 추천한 바입니다. 주 5회 30분 이상 빠른 걸음 걷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주 5회?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오케이. 이렇게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빠른 걸음 걷기를 추천합니다 했을 때 빠른 걸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야? 어느 정도로 걸어야 빨리 걷는다는 것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요. 막 이렇게 걸을 때 숨은 가쁘지만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정도의 속도나 강도가 빠른 걸음 걷기입니다. 막 너무 숨차서 이야기도 못하고 땀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너무 과한 걷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걷기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포도당이 세포로 잘 흡수되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효과 두 번째는요.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린 체지방, 내장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니들 다이어트 하는데 걷기 많이 하시죠? 마스크 쓰시고 또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러고 트랙을 도시는 어머니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 체지방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세 번째로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걷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례를 들었을 때 중요한 단어는 매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일. 이번에 걷기에서는 걷기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제가 힘을 실어 봅니다. 그렇다면 노화로 진행되는 신체 변화 과정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동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과가 바꿔질까요? 우리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걷기를 시작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일어서셔서 배에다 힘을 팍 주시고 팔을 힘차게 흔들고 제자리 걷기를 하시면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면서 또 드라마를 보시면서 또 애정하는 가수가 계신가요? 애정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매일 또 꾸준히 또 습관처럼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웰다잉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자리 걸음 하셨죠? 그러면 시작을 하신 겁니다. 벌써 반 오신 거예요. 건강을 향해서 반을 오신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잠깐 제가 건강수명이 나왔었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은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기대되는 전체 생존 연수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 생존 연수를 평균 수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요, 지금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수명은 무엇일까요? 건강 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알아볼까요? 남녀 합쳐서 낸 평균 수명은요, 8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하네요. 10년의 차이가 나죠. 이 10년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질병과 불평감, 또 의료 의존 속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또 힘들게 보낸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10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앞서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습관화된 운동입니다. 웰다잉은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 수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웰다잉이고 웰빙이고, 또 우리가 웰에이징 하면서 행복한 마무리, 또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여정이 웰라이프라고도 하죠. 또 그것이 곧 웰다잉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웰빙, 잘 사는 것이 웰다잉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요, 건강 수명을 한번 늘리기 위한 웰다잉 운동 루틴 만들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모닝 운동 루틴 만들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벌떡 일어나게 안 되잖아요. 눈은 떠졌어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손을 딱 듭니다. 손을 들고요, 손가락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피고요. 그 다음에는 주먹 보자기를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세트를 5번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관절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나이에 들면서 악력이 약해져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 운동은 꼭 필요한 우리 루틴에 넣어본 거예요.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목 운동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요, 침대 머리맡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목은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 운동을 한번 해봅니다. 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오고요. 오른쪽에서 8 쉬면서 왼쪽으로 옵니다. 제자리에 오면 이걸 한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5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막 엄마를 향해 뛰어올 때 띠뚱띠뚱 거리면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박는 것이 안타깝게도 머리를 바닥에 찢죠. 그거는 머리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목 운동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까치발입니다. 까치발은 우리 어려서 저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엄마가 숨겨놓은 간식을 꺼낼 때 우리 어려서 까치발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요새 족저근막염이라고 아시죠? 발바닥이 아프고 뒤꿈치가 아프고
이 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 해결책은 뭐냐면 발바닥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면 많이 완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까치발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일어나셔서 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바닥에 댔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뒤꿈치를 끝까지 올려봅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셀 때까지는 딱 정지하고 계시면 돼요. 내릴 때는 여덟을 쉬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두 발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5세트를 할 건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잡고 까치발을 뜰라니까 띠뚱띠뚱 거리는데 이러신 분이 많으셨어요. 노인대학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요. 넘어지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건강하자고 하는 거니까 힘들다 싶으면 의자를 잡거나 또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한다거나 또 테이블을 잡거나 벽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까치발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루틴으로 넣은 거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시작하려면 거창하게 하는 거를 다 맞아 그게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을 계속 했을 때 효과가 큰 것들 이걸 3개를 모닝 루틴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운동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운동을 할 때도 목에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까치발을 떴는데 발가락이 마비가 온다거나 종아리가 쥐가 났어요. 이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셔서 쉬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힘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으나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셔야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운동에 또 모닝 운동에 루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다면 본인 모닝 루틴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또 웰다잉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웰다잉 하는데 신체적인 건강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체 건강과 또 웰다잉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수명,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수명이 73세였는데 80세로 연장이 됐다? 이랬을 경우 웰다잉 실현율이 80%나 상승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WHO의 2023년도 발표에 의한 이 치수입니다. 80%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죠. 웰다잉의 실현율이 80%라는 것은 정말 너나 나나 웰다잉을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치 그것보다도 더 넘습니다. 또 하나 만성질환 감소 시 존엄사 선택을 20% 선택하는 게 20%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2022년도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존엄사 들어서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TV를 볼 때 존엄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존엄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지니까 이럴 바에는 나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만성질환이 감소됐다고 하면 당연히 존엄사를
선택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런 발표들을 볼 때 저는 신체 건강이야말로 웰다잉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웰다잉의 필수 조건은 신체 건강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신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부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 중에 남편이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다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우리 최후의 수단 몰핀, 그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옆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 통증을 부인이 대신 해줄 수 있었을까요? 해줄 수 없습니다. 옆에서 있는 것조차도 환자가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나를 존엄하게 지키고 나의 웰다잉을 알차게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길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강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움직이는 백세 웰다잉 전문 강사 김향미였습니다.